하겠습니다. 목동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요, 좀 단순해요. 근데 무조건 달리는 말 옆에 타야 되는 거야. 그냥 달리는 말을 타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확실한 거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지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앞으로 대규모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죠? 아파트가 대규모 재건축이 되는 곳들. 단지 하나 재건축 딸랑 되는 거 말고 아파트가 하나의 큰 단위로서 하나의 지역들이 개발되는 곳들이 어디가 있나요? 압구정동, 그죠? 압구정동, 여의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곳.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이 세 개예요. 압구정동 근처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압구정동은 한양 아파트부터 미성 아파트까지만은 압구정동이라 그래요. 그 길 건너편은 다 신사동이야. 우리 무슨 음식점들 압구정 지점 이런 데 있잖아요. 압구정동에 빌라 사는 건 거짓말이에요. 압구정동에 빌라가 없어. 압구정동은 한양 아파트부터 미성 아파트까지 그 반달 모양 그 블럭만 압구정동이에요. 우리가 그 길 건너편은 다 압구정 지점이라고 하지만은 행정구역상은 다 신사동에 포함돼요. 결론은 그 앞엔 다 상권이고 압구정동 근처에는 우리가 투자를 못해요. 여의도에 단독 다가구가 있나요? 여의도 섬에 단독 다가구 있어요? 없죠?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이 될 거예요.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규모 재건축 옆에 제일 붙을 수 있는 데가 목동밖에 없어요. 근데 목동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 평당 1억이 다 넘어요. 30평대 다 30억, 40평대 다 40억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처를 찾을 때 뭘 보고 찾아야 되냐라는 거지. 가격 보고 찾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오를지를 보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을 뭘로 삼아요, 우리는? 이건 아파트 가격을 분석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뭘로 처음부터 우리가 맨 땅에 어떻게 금액을 책정하냐라는 거지. 김포에 신도시 개발하는데 김포에 아파트값 책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근데 서울시 인근은 뭐 강남 옆에 바로 뭐 비슷한 게 뭐 생긴다든지, 또는 압구정동 옆에 뭐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가늠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우리 아파트 옆, 우리 집 바로 옆에 신규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개발되면 어떨지 개발에 대한 가늠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이고, 그 가격을 알면은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해야지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가 나오고, 대규모 아파트가 개발된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대규모 위주 수요가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대규모 위주 수요. 근데 이 목동 같은 경우는 학군이 위주가 되는 곳들은 이사를 가더라도 많이 도망가지를 못해. 흑석동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흑석동이 되게 많이 오름이에요. 반포 이주 때문에 그래. 반포가 세아고등학교 이런 애들은 이 9호선 라인이잖아요. 9호선 라인으로 이 반포 사람들은 그 동작 넘어가서 그 노량진까지 가는 걸 자존심 상해. 되게 엄청 자존심 상해요. 그냥 딱 흑석동까지만 가는 걸 원해. 얘네들은. 흑석동이 뭐 서반포라고 막 그러던데 지네끼리는. 아까 서반포 소리를 막 듣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아크로리버 같은 경우가 지금 다 30평대가 30억이 다 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바로 옆에 있는 입지들을 보고, 이 목동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되게 좋은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목동 자체 아파트는 지하철 연계성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5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동역을 중심으로 위에는 목동이고 밑에 쪽 8단지부터는 신정동이라 그래요. 얘네들은 그 긴 단지가 이렇게 목동 길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긴 단지 가운데 지하철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때요, 교통이? 안 좋아요, 사실은. 안 좋기 때문에 멀리 못 가. 다 인근으로 가야지만 애들이 계속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동이 이주하면서 이주 수요부터 시작해갖고 예전부터 목 2, 3, 4동은 20년 전에 재개발을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노후도가 그때 30몇 %밖에 안 돼갖고 떨어졌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잖아요. 노후도 기준 20년이잖아요. 다 웬만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웬만한 범위 내에 들어오고, 재개발에 대한 방식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웬만한 지역들은 이제 목동에서는 개발을 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인근 아파트와 비슷하게 뭐 어느 일부 지금 염창역일 때는 뭐 목동 15단지, 16단지라고 자기네들 명칭을 붙여놨어요. 아예.
그래서 목동 아파트의 연계성을 가지고 목동 아파트랑 이어지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홍보들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2026년도에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해라. 이미 다 떠났어요. 이미 부자들은 다 투자했어요. 이미 부자들은 다 부자 대열에 올라왔고 우리는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막 세미나 들어가지고 내가 막 되게 빠르게 움직인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미 다 부자들은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거 하면 돈 따라잡아야 돼. 큰일 날 소리하지만 이미 다 끝났어요. 시장이.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시장 가격이 어떠냐면 마포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볼게요. 마포 아파트 거래 금액들이 뭐 28억 9천, 27억 정도 되고요. 마포가 이래요. 마포가 이러고 이거는 서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예요. 이거 공 잘 세보세요. 얼마인 것 같아요 이게? 29억으로 보여요? 290억. 이 187억은 이충이가 파는 거예요. 최람 부부. 37억에 분양받아갖고 187억에 팔았어요. 이미 다 벌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의 단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얘가 올랐다고 얘가 오른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그런 돈을 쥐고 계시는 거야. 정상가예요. 정상가. 135억이 정상가라고. 이거를 과하게 지불한 것 같아요. 이거를 산 사람이 나보다 멍청할까요? 나보다 공부를 안 했을까요?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이 이만큼 더 지불을 해요. 공부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철저해요. 돈 쓰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격은 합리적이란 뜻이에요. 아크로 리버하임 서반포 아파트 가격이 서반포 34억 6천 33억이에요 지금. 흑석동 국민묘지 옆에가 이 정도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돈 갖고 있으면 뭐 어쩌겠냐는 거죠. 기회가 별로 남아 있을까요 지금?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지금 최근 실거래가 제가 저번 달 확인했는데 115억까지 찍혔어요. 115억까지 입주해야 돼. 반포 사람들이 부자들은 어느 정도냐면 돈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도 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압구정도 현대 간 거는 몸테크예요. 반포 아파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 주차 주말에 빼지도 못해요. 엉망이야 엉망. 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글로 그걸 팔고 이사 가는 거예요. 부자들은 110억을 넘게 주고 가면서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가요. 우린 11억도 없는데 왜 이렇게 편하게 살라고 하냐 이거지. 네? 금액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살 수 있는 프리미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빌라가 왜 1억 더 비싸 이런 말하면 투자 못해요 아예. 예? 5천만 원 더 깎아주면 안 돼. 1억 왜 동네 1억 왜 더 비싸 이런 말하면 끝이야. 우리는 1, 2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프리미엄만 보자고 프리미엄만. 여기 공동역 있고 아시죠 여기 법원 있는데. 예? 거기 지금 마포자이 짓고 있잖아요. 어딘지 아세요? 애호개역 있고 공동역이랑 애호개 여기가 애호개역이죠. 피만 보자고 피만. 조합원들이 되면 프리미엄만 얼마예요? 보이세요? 31억인데 얼마예요? 프리미엄만 24억이에요. 조합원이 되면 벌 수 있는 돈이고 바꾸어 말하면은 서울에 입주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24억이에요. 서울에 살 수 있을 자격을 얻는 돈이 24억이에요. 조합원이 되면 마포라는 곳에서도 이 정도 벌어요. 마포라는 곳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못하는 게 1,000만 원, 5천만 원 깎으려다 못하시는 거예요. 1, 2억 게임은 아니에요.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돈은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벌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량진 볼게요. 여기 프리미엄 이렇게 안 써놨더라고요. 매매가를 이제 24억짜리를 보니까 조합원들은 공급자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전체 금액만 우리 보시면 돼요. 조합원 분양가는 6억 7,100인데 내가 6억 7,100에 못 사.
이거는 그 걔네들의 사업성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나눠 갖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나눠 갖는 돈이 6억 7,100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조합원 분양가는 6억 7,100인데 매매 금액은 24억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면은 이 조합원은 6억 7,100에서 프리미엄을 얼마를 받아서 24억에 파는 거예요? 한 18억 가량이 되는 거죠. 그쵸? 마포가 20억이 넘고, 노량진, 마포는 이제 내년이면 입주를 해요. 내년이 입주를 하니까는 프리미엄이 그 정도 됐는데, 여기는 이제 건물 철거하고 있어. 이제 철거했어요. 이제 철거한 거, 내 집 팔고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생돈을 다 줘야 돼. 그 돈이 24억이에요. 서울에 겨우 노량진 33평에 입주할 수 있는 84제곱미터의 분양 신청한 매물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33평에 들어가려면은 24억을 지금 생돈을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집을 안 팔고도 거래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최근에 입주하는 잠실 르엘 같은 경우 잠실만 하더라도 피가 30억이에요. 이건 33평 기준이에요. 대형 평수로 갈수록 프리미엄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33평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남동이 어마어마하게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매매가가 55억이면 감정가 24억. 이 47평이 지금 저도 한남 상가 조합원이거든요. 47평이 당시 분양가는 20억 정도였어요. 근데 아마 올라갈 거예요. 지금 관리처분 변경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때 500만 원, 487만 원인가 540얼마인가에 현대건설이랑 계약이 됐어요. 지금 아파트 지금 한 1,000만 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억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관리처분 금액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그러면 결국은 한 이 정도 24억 정도의 47평을 한남동에 감정가 24억이면 한남동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55억의 전체 금액으로 한남 47평에 들어간다라면 이게 비싼 건가 쌀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남동이면 제가 보기에는 반포에 못해도 90% 가격 갈 거예요. 어쩌면 한남동이 다 만들어지면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근데 반포에 지금 47평 가격이 얼마예요? 거의 100억이 가까이 육박한단 말이에요. 한남동 같은 경우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건 뭐 아직 이게 31년도에 입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조합에서 30년도에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한 31년도에 입주할 것 같아요. 31년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에 50억을 박아놓고 기다려야 돼요. 서울에서 좋은 동네에 살려면. 나머지들도 입주하시려면은 피를 이만큼 줘야 되는데 피를 이만큼 안 주려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를 이만큼 안 주려고 투자를 하는데 피가 다 붙어버려 있어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그죠? 모든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은 정보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정보. 누가 얼마나 고급 정보를 더 빨리 취득을 해서 그거를 내가 실행을 하느냐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우량주를 타고 기다리는 수도 있지만 남들보다 좀 빠른 정보를 취득을 해서 매입을 하면 그게 차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생기고 아파트가 아파트 되는 것은 되게 믿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믿기가 편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격들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사실 오늘 철거할 가격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120억 넘게 지금 매물들 150억까지 매물이 나오거든요. 오늘 철거할 가격이야 사실. 근데 언제 철거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미리 선반영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뭐 한번 자랑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회사에서 자양동 엄청 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다 자양동에 공급하는 주택들이에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10개 구역을 구제를 해줬거든요. 구제를 해준 게 아니라 뭐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에 간당간당하게 넘어간 매물들이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손님들한테 100% 된다라고 자신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 찍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손님들이랑 기다리게 한 거고 저희가 한 실행한 것과 저희 회사의 의리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얼마나 의리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거고요. 저희가 공급한 곳이 대표 번지가 된 건 아마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양사동 57-90 번지일 때 재개발 신속동학기 확정. 자양동 57-90 번지가 자양 리치빌 저희 회사에서 공급한 주택이에요. 뭐 저희가 다 했던 것들 다 농산들도 저희가 했던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다 진행되고 있고 뭐 도화동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는 여기 하나 딱 했는데 242번지가 저희는 다 리치빌이라는 걸 쓰거든요. 마포 리치빌 여기가 242번지예요. 여기도 마포 역세권 도화동 242번지 일대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요번에 발표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2개가 더 있어요. 성북동에 2개가 더 있고 총 10개 구역을 서울시에서 발표했어요.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을 고시를 했는데 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것들을 저희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때 다 신속통합기획으로 되면서 2022년 1월 28일이었는데 건축물 준공된 걸로 싹 다 이번에 변경고시 해줬어요. 서울에서 10개가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 회사 공급한 게 2개나 들어가 있었어요. 별로 큰 회사도 아니지만 저희가 그 정도로 재개발에 있어서는 큰 해안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어요. 저희가 했던 현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저는 확신을 했고 진짜 저희 친한 투자자들 다 밀어넣어놨어요. 저 믿고 한번 해보시라고. 저 믿어라. 나도 안 판다. 나도 끝까지 안 팔고 있겠다. 저희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02년 1월 28일이었잖아요. 네? 1월 28일이었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렇게 변경됐어요. 그리고 고시된 게 준공이 7월 29일에 나섰고 저희가 보존특위를 한 게 8월 3일이에요. 2020 8월 3일.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에 벗어난 주택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 포함시켰고 저희가 손님들한테 저희 매물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불안해하지만 내가 끝까지 같이 가주겠다.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팔고. 소유권 보존 듣기를 하고 아직까지 저희도 끝까지 안 팔고 갖고 있어요. 손님들이랑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조합원 될 때까지 같이 있어주겠다.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한 방에 이걸로 하루아침에 10억이 올랐어요. 한 방에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 회사는 될 때를 찾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요. 그리고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세종국토개발법인이 2008년도 6월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가 2008년도 6월에 설립이 되었고 같은 업종으로 지금 이렇게 17년째, 18년째 하고 있는 거는 뭐 웬만한 신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업종에서. 여러분들 뭐 동네에서 치킨집도 10년만 넘으면 엄청 오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등락이 크고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을 다루는 이런 회사가 이렇게 오래 존속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갖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한 사실들이에요. 금값이 오르면 금목걸이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빵값이 밀가루 오르면 빵값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신축가 아파트 가격이 막 비싸면은 재건축 가격도 막 올라가요, 그냥. 근데 재개발이 이 논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들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르고 있어. 재건축 아파트 따라간 만큼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철거를 하면 똑같아. 한남 뉴타운처럼 철거만 하고 아니면 또는 구역지정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아파트로 취급을 받아 그냥. 그런데 의심이 너무 많아. 재건축은 의심을 안 해. 재건축도 아니야. 그냥 아파트면 의심 안 해. 얘는 시간 되면 되겠지 이렇게 믿어. 재건축이 아예 시작도 안 했어 그냥. 막 90년대에 다 지었어. 분당 아파트 언제 재건축될지 아무도 몰라. 물론 법에서 정해놓은 30년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언제 될지 모르는 데 대해서 추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그런데 그냥 막 가격들은 내일 모레 철거할 가격으로 다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추진하고 있는 동의서를 걷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시장 구역 지정만 돼도 아파트와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기회. 한남 뉴타운 30억, 프리미엄 30억 넘는 것처럼 이런 구역 지정이 되거나 이러면은 아파트로 인정받아서 가격이 오르는데 그거 되기 전에 아파트들은 구역 지정 되기 전에도 이미 다 반영이 되는데 재개발은 반영을 안 돼.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 급변한 3, 4년 동안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이 시기에 투자를 못 하셨다면 한 번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020년도에 좀 가격이 꼬꾸라졌다가 2023년부터 막 급등을 했잖아요, 아파트가.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덩어리가 너무 커졌어요. 결국은 이게 2025년 12월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지금 발표를 한 자료예요. 서울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망되는 것만 4%가 넘어요. 그러면 얘네들 예상치가 4%면 체감이나 또는 진짜 실질적인 상승률,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들은 훨씬 더 높게 올라요. 그거는 서울시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저쪽 끝에 금천구 끝에 막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 4.4%가 넘는 거고, 지금 서울시 지금 예상되는 게 서울이 4.2%란 말이에요. 2026년 예상되는 아파트값 상승률이고, 하락 요인이 거의 없어요 지금. 2026년 주택시장 영향 요인인데 경제 성장률 작년보다 더 높고 수요 계속 증가를 해요. 30세 도달 인구, 그러니까 주택을 살 수 있는 도달 인구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외국인들 지금 토지거래 허가는, 우리는 아파트만 지금 토지거래 허가 막아놨잖아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재 끼면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까지 다 막아놨어요. 외국인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사요. 우리보다 더 사요. 중국 애들 엄청 사요. 좋은 아파트들. 좋은 단독들도 많이 사고. 뭐 대림동 이런 애들 중국 애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건대입구 쪽도 마찬가지고 엄청 많아요. 걔네들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도 입주해야 살 수 있게 막아놨어요. 왜 막아놨을까요? 얘네들 때문에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얘네들은 왜 들어올까요, 우리나라에? 왜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만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지 못한 나만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기에는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대요. 왜 저평가돼 있어요? 우리나라 분단 국가니까. 우리나라 휴전 국가라서. 전쟁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평가돼 있대요. 그게 해소되면 엄청나게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외국에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 외국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300억, 500억이 돼야지 정상가라는 거예요. 홍콩 같은데 뭐 바다 보이고 다 이런데 다 1000억이니까. 1000억이에요. 1000억짜리 아파트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엄청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외국이 미쳤다고 막 우리나라에 집을 사겠냐고. 다 상승 요인이에요. 인허가량도 지금 줄어들어서 상승 요인이고, 착공되는 것도 줄어들어서 상승 요인이고, 분양도 줄어들어서 상승 요인이고, 준공되는 것도 줄어서 상승 요인이에요. 다 상승 요인이에요.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유동성, M2,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돈과 장기적으로 뺏을 수 있는 돈들을 합해서 M1, M2 다 M2라 그러는데, 유동성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돈 줄어든 적 있나요? 우리나라 예산 줄어든 적 있어요? 돈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내 월급 늘어난 만큼 다른 데서도 다 늘어나 있겠지 뭐. 돈 찍어낸 만큼 다 나눠 가졌으니까는 늘어난 것 같은데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한정돼 있는 걸 내가 뺏어온 게 아니라 늘어난 만큼 나한테 준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 그냥 내가 소득이 좀 늘어나면 남의 것을 뺏어오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오면. 근데 찍어내서 나눠 가져서 늘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뺏어왔으면 남보다 더 잘 살아야지. 뺏어왔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통화량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야. 내 집값이 내 집값이 올라서 떨어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못 살아요? 집값이 올랐잖아. 남의 것을 뺏어서 남은 안 오르고 내 걸 오르면 나는
잘 사는 거예요. 그쵸? 그냥 남들도 다 나눠 가져서 올랐기 때문에 내 거 올라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의미예요. 돈은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그쵸? 의미가 없는, 흔해지는 걸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흔해지는 걸 계속 갖고 있어봤자 부자가 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이제는 놓쳤으니까 하셔야 된다. 하시는데 이미 떠난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이미 떠난 건 어쩔 수 없고 뭐 두산 트리마제가 미분양이 됐었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두산 트리마제 지금 뭐 55억 하고 있는데 그때 12억도 안 했죠. 얼마였어 그때가. 다 미분양이었단 말이야. 한 12억 정도 했었나 보다. 떠난 건 어쩔 수 없다.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어거지밖에 없어요. 시장 자체는 떨어질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떨어질 요인은 어거지밖에 안 남아있어. 어거지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잘 안 해주겠다. 어거지야 이거. 정책이야. 그죠? 어거지. 정책 요인. PF 잘 안 해주는 거야 또. 뭐 그러니까 고구마 더 떨어지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는 뭐 사업장 평가 강화, 공급 감소 뭐 이런 것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늘어날 수 있는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요인은 거의 주택담보대출 말고 떨어질 요인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는 풍선 효과가 어디선가 또 발생을 해요.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니까. 뭐 10억 이하 같은데 또 대출 잘 되고, 아파트에는 규제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규제를 안 하고 있고, 뭐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 전망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 소득 4%라고 생각을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뜻이야. 자꾸 자기 소득 이 4% 오르면 자기 소득을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집이 4%라고. 집이 내 소득이 아니라. 내 소득 지금 연봉 얼마 받아요? 뭐 한 2억 받는다고 쳐요. 4% 오르면 얼마예요? 8천. 네? 그죠? 맞나요? 아니죠. 40%가 8천이지. 800이잖아. 그죠? 800이잖아요. 근데 집값이 4% 오르면 내 연봉, 내 소득 상승률로 따라갈 수가 없어. 30억짜리가 4% 오르면 1억 2천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봉이 2억 받던 사람이 1억 2천을 더 받으려면은 얼마 60%나 내가 더 올라야, 매년 집값이 4% 오를 때 내 연봉이 60% 올라줘야 집값 올라갈 수 있는 걸 따라잡을 수 있다란 뜻이잖아. 결론은. 그죠? 연봉이 매년 60% 올라가야 집이 4% 오르는 거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가능하냐고 그게. 회사 원서 넣으면서 저는 매년 60% 월급을 인상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 집을 안 사고 있는 거는 내가 회사 가서 매년 연봉 60% 더 주세요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게. 되게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쵸? 60% 매년 더 달라는 건 무모한 짓이죠. 그쵸? 집을 안 사고 있는 게 무모한 짓이라는 뜻이에요. 안 사고 있는 자체가 무모한 거라고. 지르는 게 무모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계시는지. 안 사면 큰일 난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연소득이 1억 5천인데 30억짜리가 5% 상승하면 1억 5천이고 1억 5천이면은 내가 1억 5천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매년 인상률이 100%, 매년 인상률이 100% 돼야 겨우 지금 1억 5천, 집값 5% 오는 걸 따라잡는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근로소득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 재테크하려면 아파트를 사면 좋아. 돈 있으면. 철관 한남 뉴타운을 사도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압구정동 현대에서. 그냥 그럴 수 없다라면 뭐를 해야 되느냐. 못하는 건 다 쳐내야 되는 거야. 그냥. 못하는 거는 과감히 포기하고 안 하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계속 압구정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계속 아파트 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고.
뭐 대출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못하고 토지거래 허가인데 왜 토지거래 허가인데 아파트를 왜 떠들고 있냐고. 서울에 아파트 못 산다고 지금. 추가적으로 못 사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못 사는데 왜 아파트 하고 지금 이 모든 시장을 다 놓치고 있냐라는 거지. 못 사는데 왜 쳐다보고 있냐고. 무슨 말인지 가세요? 못 산다고. 그냥 못 사요. 그럼 어쩔 거냐? 실물자산을 소유해야 되죠. 왜? 헬리콥터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되게 그래요. 경제가 안 좋아서 더 올라요. 희한하게. 그렇죠? 사실 뭐 주식이고 뭐고 오를 때는 이 돈을 뿌릴 때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돈을 뿌릴 때가. 근데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시장에 돈을 뿌리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생산성의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많아진 돈이 에이 그래도 불안해 나 안전한 데로 갈래 자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 막 오르고 또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생산성 있는 활동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틈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막 AI가 발전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광물이 또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떠들고 있어. 예? 그러니까는 불이고 은이고 지금 어때요 가격이? 최고가를 막 뛰고 있잖아요. 상승률이 1년에 6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사회가 평온해지게 또는 정상적으로 돈이 쓰여지지가 않고 누군가는 그 틈을 타서 불로소득을 벌려고 하는 돈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 근데 이 뿌리는 돈보다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뿌리면 지갑에만 들어가겠죠. 그렇죠? 돈은. 근데 금융이라는 제도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유통을 금융이 발달한다는 뜻은 돈을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 게 잘못되면 뭐 리먼 브라더스처럼 터지기도 하지만 터지는 거 터지는 거고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받았다가 찍어줬다 막 이런 어떤 식이냐면 여기 사장님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은행에서는 여기 그러면 100만 원을 주면 통장에 100만 원이 찍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BIS비를 냅두고 남들한테 또 돈을 빌려줄 수가 있죠. 그럼 나는 100을 줬지만은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고 또 이 사람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또 찍혀.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 돈이 다시 또 들어오고 찍고 들락날락 하면은 100만 원 돈은 막 몇천만 원이 돼서 돌아다녀요. 시중에 몇천만 원이 돼서 돌아다니는데 돈이 그만큼 수십 배 금융이라는 걸 통해서 돌아다니는 동안 실물 자체는 늘어나냐라는 거지. 실물 자체는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돈은 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물건이 안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 실물이 안 늘어나고 아까 봤잖아요. 상승률 인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착공 물량이 없고 인허가 물량이 떨어지고 준공되는 물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에 돈은 풀리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한 사실. 그래서 억대 부자 뭐 이런 말 하지도 말라는 거지. 옛날에 1억 갖고 빌라 갭 투자도 못해 이제. 갭 투자 못해요. 하려면 저쪽 막 독산동 가야 돼 이제는. 독산동 가야 독산동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금천구 좋은 데서 오신 거? 아니요. 네. 이제 1억이라는 돈이 이런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면 금목걸이가 올라야 되고 재건축이 올라서 신축 아파트가 올라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서로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 속에 이탈돼서 아직도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 게 재개발 예정지들이에요. 옛날에 비해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고 그런 곳에 투자를 소액으로 해서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되고 꼭 나 때 뭐 들어간다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식들 주면 어때? 어차피 나 죽을 때 남아있는 돈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줘봤자 뭔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은 은행에 넣어봤자
먹이 사슬에 있어서는 최하잖아요. 그죠? 은행은 돈을 받아서 기업에다 대출을 해주고 기업은 그걸로 생산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의 생산성보다 기업 입장에서 은행 이자가 더 싸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최하위의 그룹들이 제일 적은 이자를 받아야지만이 기업들도 살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이런 사회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는 은행에 넣어놔봤자 최하의 제일 먹이사슬 밑바닥에서 제일 적은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걸 넣어놓고 부자가 될 수는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제로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제로야, 제로. 근데 왜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지금은 그 정도 연세는 없으신 것 같지만은 왜 그러냐면 저도 뭐 기억도 안 나고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막 그때 뭐 80년대 이럴 때는 뭐 이자가 17%막 이랬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뭐 그때는 어릴 때라 모르겠어요.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성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은행 하고 있는 부모님들 세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투자의 관성들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재건축으로 된 강남의 아파트들 뭐 다 재건축으로 되니까 옛날에 뭐 차관 아파트, 영동 아파트, 도곡 아파트, 도곡주공 이런 것들이 재건축으로 되고 잠실주공 1, 2, 3, 4단지 재건축으로 되고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재개발로 다 강북이 다 만들어진 건데 그 사실을 또 강간들을 하고 있어요. 참 희한해요. 희한해서 다행인 거예요. 희한해서 나한테 기회가 남아있는 거야. 그게 만약에 희한하지 않았으면 그게 일반적이었으면 우리는 아예 기회 없어요. 아예. 그리고 집 하나 갖고 뭐 부자 될 가능성들이 있나요? 집이 많이 올라서 이 많이 오른 집을 팔고 내가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김포로 가는 경우 몇 명이나 보셨어요? 집이 올랐지만 여기에 내 기반들, 내 인프라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 취미들 이런 것 때문에 못 떠나요 다. 그 집 하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못 떠나. 애 결혼할 때까지 절대 못 떠나. 그리고 안 좋은 데는 못 간단 말이에요. 애 결혼할 때까지는. 사돈 봐야잖아. 그쵸? 딸이면 사위가 될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와야 되는데 막 저기 막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냐고. 부모 입장에서. 안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에 머물면서 그런 결혼을 서로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이미 나이가 다들 60이 넘어갈 거고 그 이후에 또 옮기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왜냐면은 작은 집으로 더 못 가요. 왜냐면 또 손주들 놀러 온다 이 생각에. 그죠? 또 못 가는 거야. 계속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 하나 갖고는 어떻게 돈을 융통하면서 살 수가 없어. 무조건 하나 더 투자해. 하나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근로소득으로만 살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내가 일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바타를 못 만든다면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야. 그냥. 나 말고도 돈을 누가 벌고 있어야 돼. 나는 근로소득을 하고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 사실은 근로소득이 생기고 있어야지만이 이 급등하는 부동산 자산 실물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냥 서울 아파트 33평 아파트가요. 한 30억 가정하면은 건축비 그냥 3억 3천 잡고 그러면 26억 7천이 땅값이잖아요.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26억 7천인데 아파트 34평 대지분 보통 11평 정도 12평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2평이면 2억 2,250만 원이에요. 30억짜리 아파트는 사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아직 공사비 3억 3천만 더하면은 아파트가 될 거야. 너 이 땅 12평 26억에 26억 7천에 사. 그러면 아무도 못 산다란 말이에요. 아무도 못 사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사서. 왜냐면 아파트만 되면은 이 금액까지 올라간 거니까. 그 대지의 값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비로소. 무슨 말씀인지 가죠? 예? 아무도 못 샀기 때문에 내가 5억에 사면은
아파트가 됐을 경우 내가 3억 3천만 더 내면은 내 가치가 5억짜리가 26억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정보의 값이 남아 있는 다행인 시장에 다행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웬만한 데는 다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재개발이 서울 공급,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 뭐 마찬가지예요. 서울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거의 거주를 할 수 있어요.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무주택자로 누가 가난하게 사느냐에 싸움을 해야 되니까.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고 부양가족을 4명 이상 해야 되고 그 안에 집 있으면 안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지 84점이 만점인가요? 예? 누가 못 사나 84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애를 있는 대로 놓고 부모를 막 가족에 넣어가지고 부양가족으로 넣어놓고 집 없이 예? 그렇게 살아야지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고 그것도 현금도 또 많이 갖고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지역은. 84점 맞아서 뭐 외곽으로 가면 어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나한테 기회가 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 분양 물량은 일반 분양 물량은 극소수예요, 사실. 극소수. 한남뉴타운 1000가구 이상 안 나와요, 일반 분양. 5,800세대 지어져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재건축 더 안 나와요. 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압구정동은 뭐 1대1 재건축하자 그러던데. 임대 아파트 안 넣으려고? 1대1 재건축하면 조합원 말고 누가 들어오냐고. 아무도 못 들어오지. 서울시에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청약 당첨해야 되는데 아니면 피를 20억 이상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갖고 있던가 84점 만점을 갖고 계시던가 소유권을 갖고 계시던가 피를 20억 줄 건지 소유권을 갖고 있든지 84점 맞든지 세 개 중에 뭘 하나는 하셔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뭐 하실 거냐고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 회사에서 핵심적으로 봤던 곳이 야 대규모 아파트 주변으로 가자. 압구정동 이렇게 뜨네. 눈 씻고 찾아봐도 주위에 우리가 해볼 만한 데가 없어. 소액으로 상품을 만들어 드릴 데가 없어요. 여의도가 한 7,800세대인가? 앞으로 시범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쫙 이제 이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저쪽 광장까지. 여의도 주변에도 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대규모 남아있는 거 놓은 건 쳐다보기도 싫어. 아마 실버타운 위주로 개발될 거예요. 거기는 실버타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주어져요. 앞으로. 그러니까 노인 복지 시설을 많이 넣으면 인센티브를 주어져요. 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공원을 많이 기부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를 많이 넣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놓은 것 자체의 기본 계획은 실버타운이에요. 부자 될까요?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놓은 건 포기했단 말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왜 굳이 거기를 들렸다고 오냐라는 거지. 아직도 목동이라는 데가 여의도의 3배의 규모로 2만 세대가 넘게 2만 2천 세대가 넘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모든 기본 계획이 지금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고 그 옆에 붙는다면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에 대한 이런 기회를 놓쳤다면은 꼭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하려면 사실은 40, 50대예요. 40, 50대. 60대 투자를 하시면 사실은 10년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 10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은퇴 다 하고 소득 없을 때 제일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뭐 하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자식들한테 준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때 사실 제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때는 늦지는 않았어요. 그냥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여하튼 간에 저는 이때가 제일 핵심이라고 봐요. 이때는 무조건 집을 30대 저는 집을 무조건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 40대에는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근로소득을 하면서 40, 50대에는 또 다른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60대예요. 이게 이제 70대는 의미 없어. 70대 투자는 그냥 뭐 80에 입주한 거. 입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 자기가 입주해놓고도 여기가 어디냐 막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 진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이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직까지 정보의 값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처를 찾으실 때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아파트 값을 보면 답이 나온다. 주변의 아파트 값을. 그럼 그걸 기준으로 내게 분양이 될 때 비슷한 금액으로 분양이 되면서 조합원의 이득으로 가는 거죠. 프리미엄이 비싸게 붙는 거는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나온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나온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그만큼 더 붙는 거예요. 예? 신림동 같은 경우 2, 3억 붙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돈을 놓는데 가치가 2, 3억밖에 안 올라갔어. 한남동 30억 붙는 이유는 똑같은 돈을 놓는데 가치가 30억이 더 높은 아파트. 아파트는 똑같은데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아파트가 신림동에 있냐, 구로구에 있냐, 한남동에 있냐, 잠실에 있냐 이 차이야. 이 차이로 여기 있으면 2억 더 붙고 여기 있으면 20억 더 붙고 여기 있으면 30억 더 붙는 거야. 그 아파트 값이. 그럼 이 아파트 값은 주변 아파트 값을 지금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인근에 붙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인근에 붙으면. 간단해요, 간단해. 압구정도에 붙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붙잖아요. 못 붙으니까. 대규모 아파트가 개발되는 인근에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오늘 뭐 결론을 내린다 이런 것보다 뭐 저희랑 투자를 하실 분들은 상담 계속 하시면 되고요. 시간 끌어봤자 그렇게 좋을 거 없어요. 매물, 더 좋은 매물 나오기 쉽지 않아요. 더 싼 매물 나오기 쉽지 않아요. 더 싼 매물이 나오려면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해야 돼, 가격이. 더 싼 매물이 나오려면. 근데 지금 바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옆집이 20억에 팔렸어요. 사장님 19억에 팔 거예요, 아파트? 지금 그런 시장이야. 옆집이 20억이 팔리면 나는 무조건 다음날 21억이야. 집을 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실거래가 조사하고 있어요. 야, 그 집 팔렸으니까 나 좀 더 올려서 팔아야 돼. 뭐 얼마나 쉬워 요즘에 정보를 얻기가.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더 싼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아파트 문제가 아니에요. 단독도 마찬가지예요. 단독도 마찬가지고 단독이 올라가면은 다세대도 다 올라가요. 그리고 정비 사업이 많아질수록 내가 살 수 있는 빌라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서울시는 웬만한 데 다 정비구역으로 묶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축 빌라의 공급량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가격이 급등을 하게 돼요. 지을 수 있는 곳 자체도 모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 파악을 잘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또 상담하실 분들 상담 신청서 다 내셔서 주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